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인 최지현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전공학습을 위한 9가지 학습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그 중에 첫 번째 전략인 반복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학습 방법 중 가장 흔한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학교를 다니기 전부터 사용했던 방법이고, 동시에 죽을 때까지 아마도 가장 많이 사용할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전략을 전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쉽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반복이라고 하는 방법 안에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학습의 요소들이 있고, 그 학습의 요소 가운데는 나중에 더 발전된 학습의 전략들을 사용할 때 꼭 필요한 그런 연속적인 그런 요소들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전략을 여러분과 잠깐 동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면 이게 학습의 원리로서 본다면 누적이 된다는 의미를 가장 먼저 가지고 있죠. 누적이 된다는 것은 계속 쌓여가는 것이고, 쌓여가는 만큼 강화가 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화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학습의 시작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처음에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과정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겠고 나도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 처음에 우리가 언어를 배우게 될 때는 그 언어의 의미를 알 방법이 없죠. 처음에는 모방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습의 모방적인 과정 속에 반복적인 요소들이 들어가요. 반복을 하면서 내가 모방하고 있는 소리들이 일정한 규칙들을 갖게 되고, 그 규칙들이 강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모방하고 있는 소리와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일들을 서로 매치를 하게 되고, 그리고 비로소 그것의 의미들이 조금씩 형성되는 거죠. 이렇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또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도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반복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으로서는 좀 부정적 의미가 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은 반복을 하게 됐을 때는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정보들이 갖고 있는 정보의 중요성, 정보의 질이 줄어드는 속성들을 갖게 되죠. 여러분들 이거 익숙하지 않습니까? 잔소리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잔소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죠? 똑같은 메시지, 그 메시지가 비록 지극히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잔소리로 인식하게 된단 말이에요. 잔소리로 인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원래 그 메시지가 가지고 있었던 중요성은 점점 감소한다라고 하는 항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 말하라고 얘기를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반복이라고 얘기할 때는 강화되고 누적되는 긍정적인 속성과 함께 개별 메시지의 중요성은 줄어드는 부정적인 속성도 있어요. 그래서 반복은 아주 작은 단위에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반복되고 있는 내용의 의미의 중요성이 점점 감소된다는 점에서 보면 큰 단위의 반복들은 별로 선호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복을 한자어로 쓰게 되면 반복은 돌이킨다는 의미에서의 반과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의 복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그대로 말의 뜻대로 풀어본다면 돌이켜서 회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간단하게 반복은 누적해서 강화를 한다는 의미로서 일단 말을 풀었지 않습니까? 한자어로 본다면 누적하는 과정에 동기나 목적이 밝혀져 있는 셈이죠. 우리가 왜 똑같은 것을 반복을 하는가? 그것은 돌이켜서 부족한 부분들을 회복하기 위함이다. 부족한 것들을 회복하게 되면
원래 도달하려고 했었던 완전한 단계로 회복해가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또는 완전한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된다는 뜻이 되겠죠. 이걸 시각적으로 한번 구현을 해보면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과정을 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멈추고 되돌아갑니다. 되돌아가는 어떤 지점, 목표점까지 가게 되면 다시 그 왔었던 것을 반복하는 거죠. 반복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되돌아갔던 그 지점까지 돌아온 다음에 그 다음에 앞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시각적으로는 아주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이 과정을 좀 단계별로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멈추는 과정이 있을 거겠고요. 그 다음에는 되돌아가는 과정이 하나 있을 겁니다. 되돌아가게 되면 되돌아가는 과정에 원래 첫 번째 단계에서 부족했었던 것과 되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점검하게 되는 것 사이에 그 간극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때 반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충한다는 의미에서의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원래의 길을 다시 가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개념을 각각의 요소별로 나눠서 본다면 5가지로 좀 구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같은 행동을 계속 더불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리고 요소별로 나누면 맨 먼저 공부를 하다가 멈추는 단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공부를 하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그 멈추는 과정은 학습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뜻이에요. 멈추고 난 다음에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보면 우리가 걸어왔었던, 우리가 공부해왔었던 과정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느 부분들이 부족한가, 어느 부분들이 비어있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단계를 거쳤어야 되는가, 어떠한 완성이 거기에 있었어야 되는가. 정상적인 경우에, 이 말은 좀 잘 쓰긴 해야 됩니다만, 어떠한 행위들을 사실은 했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의 기준점을 만들고 그것과 내가 걸어온 길을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하면 부족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겠죠. 그러면 보충을 하고, 그 보충의 끝에 우리가 지나왔던 과정 전체를 다시 한번 거쳐가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들을 확인하게 되는 그런 단계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로 이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의 방법을 하위의 기술들이 아니라 좀 상위의 전략으로 격상시켜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했던 것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행위들이 각각의 것들이 목표치들이 있고, 점검하는 과정이 있고, 반성하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다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멈추고 되돌아보고 비교하고 보충하고 수행하게 되는 그런 절차들을 가지고 있는 전략이다, 학습의 전략이다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멈춘다라고 하는 그 단계 또는 절차를 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학습이라고 하는 것은 크기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학습은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크기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하는 학습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초등학생보다 중학생의 학습의 크기들이 좀 더 클 것이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보다는 성인들의 학습의 단위가 더 클 겁니다. 학습의 규모가 또 존재할 수 있겠죠. 학습해야 될 대상이 작은 대상일 수도 있지만 큰 대상일 수도 있어요. 그 대상의 임의의 위치에서 멈춰버린다면 그러면 학습의 흐름이나 학습의 전체 내용들을 제대로 포괄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공부 시간은 45분 또는 50분으로 정해져 있고,
40분이나 45분이나 50분 단위별로 중간에 쉬고 교과 내용이 바뀌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왔단 말이죠. 대학에서도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공부하는 모든 학습의 내용들이 똑같은 규모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잘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학습할 수 있는 단위들, 자기가 공부해야 될 단위들과 일치하지 않는 학습의 단위들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바람에 학습을 잘 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의 크기가 있다라고 하는 점을 먼저 파악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한대로 무작정 계속 진행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느 순간에 멈춰야 된다. 그 다음에 학습의 단위마다 멈추는 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학습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학습의 단위마다 멈추는 지점이 있고 그 멈추는 지점, 즉 휴지부라고 하는 그 멈추는 지점은 우리가 학습의 수행 여부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학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공부 시간이 중요한 것만큼 쉬는 시간도 중요하다는 뜻이겠는데요. 쉬는 시간은 그냥 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학습의 과정을 점검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학습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학습을 하다가 멈춘다는, 학습을 하다가 만다는 뜻이 아니라 계획하고 있는 그 학습의 과정을 지속한다는 의미를 동시에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에서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전략에서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학습의 과정이다 하는 얘기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멈추는 것은 학습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되풀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계획해서 강화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존재한다. 꼭 뭔가를 실패하거나 무언가를 빠뜨렸거나 무언가를 불완전하게 했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과정들을 더 잘하기 위해서 일정한 단위마다 반복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지나가는 순서처럼 해서 사진들을 끼워놨습니다. 멈추는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즐거움의 시간일 수도 있겠고 피로를 푸는 시간일 수도 있겠고 의외로 창의적인 행위들을 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논리화하기 위해서 논리의 적당한 단위들을 구성하는 그런 목차처럼 멈추는 단위도 있겠고요. 안전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멈추는 단계도 물론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되돌아본다는 절차입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학습 전략에서 되돌아보는 과정은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절차로서 사용하기보다 전략적인 과정으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보통 이 되돌아본다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지주의적 방법, 학습 방법들을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되돌아보는 과정들은 학습의 목적지보다 경로를 중요시하는 학습에 있어서 특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물론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좋은 데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목적지를 정해놓고 공부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공부하는 과정에서 성취하고 얻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공부하는 과정들의 이름을 붙여서 그걸 경로라고 붙인다면 우리가 가는 과정의 길을 말하는 거죠. 그 각각의 경로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새겨져 있는 것, 기억한다고 하는 건데요. 새겨져 있는 것이 학습이다. 다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목적은 도달을 했는데 학습의 과정들은 다 잊어버렸다라고 하면 좀 허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되돌아볼 때는 우리가 이만큼 해왔다라고 하는 학습의 결과물이 보이는 것보다는 내가 저기에서 어떠한 공부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지, 어떤 고민들을 했었지, 어떤 성취감을 얻었지,
이러한 학습하고 있는 자기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이 이 되돌아본다에서 정말 중요한 단위가 되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가 학습의 과정들의 계획을, 전체 흐름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다면 어느 지점에서 되돌아와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표시를 해둘 겁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수능 공부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모의고사 문제 같은 거 풀잖아요. 그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틀린 문제들의 표시를 해놓고 가죠. 한번 풀었으니까 틀렸던 맞았던 그냥 지나간다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틀렸던 문제들을 다시 나중에 점검을 합니다. 틀렸던 문제들에는 여러 형태들이 있어요. 실수했었던 문제도 있고 공부가 부족해서 모르는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틀렸다라고 하는 사선의 표시만 두고 있다면 나중에는 그냥 다시 푸는 과정이 되겠지만, 거기에 만약 우리가 빨간색 별표 또는 파란색 V 표시 아니면 까만색 물음표 뭐 이런 색깔을 이용하거나 아이콘을 사용을 해서 그 자리에 의미들을 부여해 놓고 지나간다면 나중에 해당된 부분에서 어떤 종류의 공부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불어서 계속 누적시키는 과정이라고도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부터 어떤 부분이 반복될 부분인가, 어떤 부분이 되돌아봐야 될 부분인가를 점검하게 되는 것도 역시 중요한 내용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되돌아보는 과정들은 몇 가지 의미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어떤 것들을 해왔는지를 보는 것, 또 하나는 그 자신이 해온 과정들을 반성하게 되는 것. 근데 이 반성은 사실은 이 되돌아본다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우리의 그 반복 전략에 따르면 비교하고 보완하는 과정 속에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경로를 되돌아보게 됐을 때 그 경로의 각 지점들을 볼 수 있다는 특징들이 있겠죠. 그리고 그것들 사이의 관계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되돌아보는 절차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 단계로 들어가서, 또는 세 번째 절차로 들어가서 반복 전략의 비교하기 절차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일정한 단위마다 멈추고 되돌아봐서 멈췄던 그 학습의 단위만큼을 시선에 두게 되면, 또는 시야에 포괄하게 되면, 내가 원래 생각했었던 목표점의 행동 또는 도달하려고 했었던 어떤 수준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실제적 과정들이 차이를 나타내면서 존재하게 될 겁니다. 내가 습득했었던 지식과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학습 사이의 차이도 마찬가지로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 차이를 비교하는 과정이 세 번째 단계 혹은 세 번째 절차로서의 비교하기라고 하는 과정 또는 절차입니다. 학습을 강화하는 과정으로 우리가 본다면, 강화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수준에서는 더 누적되고 또는 교정되고 더 나아진 수준에서 안정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나간 그 길에서 거꾸로 반추해 보는 것, 되돌아보는 것, 이 과정으로 본다면 보완하는 과정이 될 겁니다. 보완한다는 의미는 이 다음 절차에서 다시 공부를 하겠는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 즉 강화를 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거나 또는 보완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거나, 이거는 이제 어느 쪽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현재에서 미래를 본다면 강화가 될 것이고, 현재에서 과거를 본다면 보완이 될 건데요.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비교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아래에 있는 그림은 혹부리 영감, 우리 전래동화에 있는 거죠. 우리 전래동화에 보면, 또는
세계 각국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구전 설화들, 구전 동화들을 보면 반복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반복의 이야기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단순한 반복은 적어도 우리의 전래동화나 세계의 많은 설화들이 보여주는 것을 본다면 그거는 강화되는 과정이 아니라 실패하는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행위들의 몇 층위들을 본다면 말이죠. 거기 드론 비교하는 장면, 각각의 기능과 가격이 있죠. 거기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상대성이 있는 거고요. 고르기 위해서 비교하는 거죠. 선택을 위한 비교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에 따라서 비교를 하는 경우 또는 상대적인 관계 속에서 위치를 알기 위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칙과 기준에 비추어서 그것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않는 것을 보기 위해서 비교하는 것도 있겠고요. 삶의 온갖 갈림길 속에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다 반복 전략의 비교하는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선택지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 번째 단계인 보충하기 단계입니다. 자, 우리가 또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일정한 학습의 단위별로 멈추어서 되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공부했어야 될 부분의 기준 또는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 또는 상대적으로 우리가 했었던 것과 다른 가능성의 선택지들 중에서의 비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해왔었던 공부의 실제 모습들, 우리의 공부해 왔었던 과정들, 그 속에서 보였던 나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제 부족함이 보이게 되죠. 그 부족함이 학습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학습은 출발점에서의 시작도 있지만 반복의 한 계기이라고 할 수 있는 멈춰서 되돌아보고 비교를 한 그 지점에서 발견한 부족함, 거기서부터 또 시작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출발점, 하나는 출발점에서 되돌아온 지점, 거기서 각각 학습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자각하게 되면 그 부족함이 그것에 대한 완전한 자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거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은 본질적으로는 기억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 이게 내 머릿속에 온전히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꺼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이건 내가 알지 못했던 내 바깥에 외계라고 부르죠. 내 바깥에 있는 세상의 어떤 대상이 드디어 나의 지식세계 안으로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충한다는 의미는 내가 대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된다. 내가 대상을 특정한 개념으로 정리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 대상에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점점 그림들이 본질에서부터 벗어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돼서 어떤 대상들에 대한 보충의 상태들이 된다면 비로소 원래 의도했었던 제자리들을 지식들이 다 찾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질서들을 갖춘 상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되돌아가기 전의 단계로 다시 가게 되는 겁니다. 어떤 단계에서 멈추고 되돌아보고 비교하고 보충을 하게 되면 다시 아까 멈췄던 단계로 다시 가게 되고 다시 출발점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그것을 수행하기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내가 어떤 목표점을 정하고 그 목표점을 향해 가겠다는 의지를 가진 다음에
그 의지에 따라서 일정한 수단을 부리면서 행동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반복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설명할 때 그러하다는 거죠. 밑에는 만화의 한 장면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장면인데, 내가 무릎을 꿇었던 것은 뭐죠?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반복이라고 하는 과정을 단순하게 누적하는 과정이라고 보지 말고요. 이게 일정의 되먹임의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에게 학습의 전략으로서의 반복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그렇게 쉬운 거를 일부러 어렵게 설명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왔던 과정들을 반복이라고 하는 단계 5단계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한번 공부했던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의미들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